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와 함께하는 엑셀 가지고 놀기 10번째 시간 테두리 그리기와 그리고 연속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엑셀로 넘어가서 테두리 그리기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여러분들 사용하는 것보다도 또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테두리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그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테두리 그리기를 해서 그 다음에 문서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 선이 굵어서 문서가 좀 투박해 보입니다. 투박해 보이고 멋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엑셀은 왜 이렇게 여기 선이 가는 선이 없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가는 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는 선, 예쁘고 정말 멋진 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뿐입니다. 자, 아는 분 대부분 또 아시기도 하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는 가는 그 예쁜 선이 여기서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을 누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셀 서식이나 도형 서식이나 차트 서식이나 무조건 서식은 컨트롤 1을 누르면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선이 이거보다 더 가는 선이 있다 그랬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요거는 점선이죠. 이것도 점선이고 이렇게 쭉 이것도 점선이고 이거는 굵은 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제일 없음 그 다음에 있는 요것이 실선 중에서 가장 가는 선이 요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기는 점선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이 가장 가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윤곽선 그리고 안쪽 이렇게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테두리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보통 여기에 제목이 있을 거고 항목들 제목이 있을 거고 그 아래쪽에 굵은 선을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아래쪽 테두리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굵은 선이 그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외곽에 굵은 선을 하고 싶어질 때 그때는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또 굵은 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요 가는 선이 굉장히 멋진 선이 나옵니다. 굉장히 가늘고 예쁜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을 많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그릴 때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컨트롤 1 또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컨트롤 -1 선택하면 바로 지워집니다. 자, 열머리 그려서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행머리 그려서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지워집니다. 그러나 가운데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물음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이렇게 이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행머리 글이나 행머리 글이나 열머리 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그런 확인 메시지 같은 게 없이 바로 삭제가 된다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측에 요걸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누르는 것과 여기 누르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와 여기가 같은 버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보이는 요대로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바깥쪽 테두리만 그려지는 것이 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진 것, 여기는 누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누르고 나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할 필요 없이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요 콤보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면은 테두리 그리기가 있고 테두리 눈금 그리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테두리 그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테두리 눈금 그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다 그려집니다. 이렇게 다 그려집니다. 이렇게 다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테두리 지우기가 있어요. 테두리 지우기 이렇게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것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 지우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은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요. 그죠?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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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그래 좀 복잡한 이제 도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선색, 선 스타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 그 뭡니까 저기 연속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지워집니다. 제가 단축키를 말씀드릴 때마다 그것을 꼭 이제 기억하시고 단축키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이 업무를 하는 그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편하고 그럴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엑셀을 좀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일을 오시더니 굉장히 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엑셀을 쓰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단축키를 사용을 해갖고 하는 분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속도 빨라집니다. 속도 빠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꼭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연속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속 데이터는 뭐냐? 우리 연속 데이터를 할 때에 여기서 입력을 1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당겼습니다. 자, 당기는 거하고 자 보시죠. 1을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밑에다 이렇게 붙여 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뭐 나오나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기에 보면은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또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을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연속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갖고 계속 입력하는 분도 혹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579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35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홀수로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과 3을 입력을 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쭉 끌면은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면서 짝수는 건너뛰기 하면서 이렇게 연속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1, 11, 그 다음에 21, 31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11을 넣고 두 개를 끌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끌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계속 10씩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연속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속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 1이라 합시다. 가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쭉 끌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연속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숫자인 경우는 1이 되어 있을 때에 바로 끌면 연속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옵션 눌러서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해야지 되는데 문자열에 붙어 있는 숫자의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쭉 끌기 해볼까요? 저절로 이렇게 쭉 연속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누를 필요도 없이 이것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숫자는 그냥 이렇게 쭉 끌기를 하면은 그냥 1이 쭉 계속해서 복사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자동 채우기 옵션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눌렀을 때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이렇게 연속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문자열과 같이 결합된 것은 그냥 끌기만으로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숫자는 1을 입력을 한 다음에 1을 입력을 했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끌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을 한 번 더 누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동 연속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이 있는 경우
만약 이런 경우도 한번 되지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가, 일, 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 쭉 끌어볼까요? 역시 되죠. 맞습니다. 그래 문자열이 되었을 때는 숫자가 저절로 쫙 이렇게 끌기만 끌어도 숫자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끌어야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equal row라는 함수가 있어요. row 그리고 탭키를 눌러보면은 가로를 열어보면은 안에 보면은 대괄호가 되어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고 참조라고 되어 있고 대괄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된다. 그럼 생략을 하면 어떨까? 생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생략하면 괄호 열고 닫고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행의 행번호를 돌려준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끌어도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번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1을 해서 이렇게 해서 따닥.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쭉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자 보시죠. 중간에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삭제를 했는데 요거는 1, 2, 3, 4, 5, 6이 빠지고 7, 8 이렇게 쭉 되지만 요거는 계속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중간에 번호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row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w라는 함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 row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참조 영역을 셀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를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A1이니까 여기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A1 셀의 row가 얼마냐, 행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당기면은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놈을 삭제를 했을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RF 에러가 나면서 좀 지저분한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row라는 함수를 쓰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는 것이 더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row를 했으니까 칼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럼 equal 칼럼 column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탭 키를 누르면 다 입력을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6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칼럼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쭉 누르면은 오른쪽 쭉 이제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쭉 끌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1번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역시 마이너스 5를 하면은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5 한 것을 그대로 끌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vlookup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십니다. 보통.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vlookup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제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조금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Vlookup을 사용할 때에 제가 예제를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lookup이 있고, 자,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Vlookup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글꼴이 일단 좀 그러니까 좀 바꿨습니다. 여기서 Vlookup이라는 함수,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에 이 Vlookup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떠느냐 하면은 Vlookup A3가 요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덱스 넘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Vlookup을 할 때에 이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수박인지 아닌지 감자인지, 여기 보시면은 수박인지 감자인지 이런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글꼴을 바꿀게요. 자, 근데 여기가 칼럼이 인덱스 넘버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3번, 4번, 5번, 6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Vlookup에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2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칼럼에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상품 코드를 찾고 A0006이지 않습니까? A0006을 찾아서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가 여섯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함수의 수식에다가 보면 여기는 두 번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여기가 세 번째라고 되어 있고, 자, 세 번째라고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가면 네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기 그렇고 단가가 여섯 번째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해준다면은 여기서 복사를 해서 쭉 옆으로 복사를 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하면 전부 다 수박 나올 테니까 여기에 2라는 숫자가 올라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수량하고 금액은 놔두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이 부분에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럼 수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칼럼이니까 3으로 고쳐줘야 되고, 여기를 4로 고쳐줘야 되죠. 4로 고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쭉 당기고, 요거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단가에다가 갖다 넣고 fx를 갖다 넣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박이 나올수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아까 6이라 그랬죠. 6. 여섯 번째 거. 단가가 25,000원이다. 여섯 번째 거. 단가가 여기 있죠. 여섯 번째. 그리고 여기가 6이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보면 일일이 이렇게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 이 칼럼 숫자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2, 3, 4, 여기는 6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요 부분을 위에 거를 요거로 확 찍고
그리고 1이라는 것이 여기에 1이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아래로 복사를 해도 1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B 앞에는 달러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쭉 복사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 B1을 보다가 그 다음에 C1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달러 기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앞에만 달러 기호를 넣고 엔터를 치고 이렇게 복사를 쭉 하면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 바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브이로그이라는 함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감추어둡니다. 숨겨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 그렇게 하면은 동일한 수식어를 작성을 해가지고 옆으로 쭉 이렇게 당겨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숨기는 것이 이게 좀 지저분하다. 여기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칼럼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칼럼 함수가 들어가도 된다. 칼럼 함수가 들어가면 여기에 2가 올 거고, 여기는 3이 올 거고, 여기는 4가 올 거고, 여기는 6이 올 거라는 거죠. 여기 칼럼 COLUMN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잘 쓰시는 분들은 무릎을 딱 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그죠? 이거 모르시면은 계속 이거 브이로그 쓰면서도 복사를 해놓고 전부 다 수식을 전부 다 여기 이 부분을 고친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칼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없어도 되죠. 이거는 칼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어도 되죠. 자, 그래서 이 줄 따로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어려운 부분을 갑자기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갑자기 했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 조금 양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꼭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또 이해가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실력이 좀 초보이신 분도 보시고 그리고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조금 유익한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 브이로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이로그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에 셀 서식 중에서 여기에 테두리 그리는 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속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속 데이터 설명을 드렸고 여기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 그리고 숫자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연속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약에 쭉 나왔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row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row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지웠을 때에 이것은 여기 중간에 숫자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만은 이것은 다시 번호 매김이 된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숫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브이로그업이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머리 아프신 분들 브이로그업은 그냥 기억해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